안녕하세요. 10분 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전성민 님이 지은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Why Not Me라고 쓰여있는 책의 표지가 인상적인데요. 책 속 내용 일부를 함께하겠습니다. 내 삶의 터닝포인트, 드디어 플러스 사고를 만나다. 내 삶이 크게 바뀐 터닝포인트 중 하나는 중학교 때 미우라 히로유키의 플러스 사고라는 책을 읽은 것이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이 책은 어린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책이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순수했던 나는 책의 내용대로 살아보기로 했다. 인생을 항상 플러스 사고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으로 변했다. 초등학교 6년간 학급 반장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반장과 각종 모임의 장을 주도적으로 맡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니 대인관계도 넓고 원만하게 형성되었다. 내가 20대 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10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31세의 나이에 다시 고시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면 플러스 사고 덕분이었다.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 회복 탄력성은 다른 게 아니다. 플러스 사고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그럼 대체 플러스 사고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플러스 사고는 긍정의 힘을 인식하고 긍정적 사고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플러스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운이 좋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신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때때로 주변을 보면 플러스 사고 대신 마이너스 사고를 하는 사람도 적잖이 보인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며 만족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 바쁜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인정받는 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하버드 대학의 안바디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자. 미국에는 수학과 관련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수학을 못하고 아시아 학생은 다른 인종에 비해 수학을 잘한다는 편견이 있다. 안바디 교수는 자기 암시가 수학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시아계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학생들은 수학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해야 했다. 3개가 한 세트인 설문은 2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아시아계라는 인종적 정체성을 떠올리게 하는 설문이고, 하나는 스스로 여자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설문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인종과 관련된 설문을 답한 그룹의 성적이 월등히 높았다. 시험을 보기 직전 약 1분간 단 3개의 설문에 답했을 뿐인데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수학 성적에 반영되었다. 머릿속으로 잠시 나는 아시아계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아시아인은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실제 풀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 결과는 자기 암시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온다는 걸 말해준다. 지난번 수학 시험을 망친 학생이 나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은 다음 시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사고 대신 플러스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다. 3000배의 부를 안겨준 하루하루의 힘.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에서 소개한 1만 시간의 법칙은 1993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에 따른 것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 실력 차이는 대부분 연주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수한 집단은 보통 연습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길 원한다. 성공의 비결을 알기 원하는 수요가 많으니 각종 성공에 관한 자기계발서나 영상도 넘쳐난다.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성공의 비결로 내세우나 직시해야 할 진실은 성공의 왕도가 없다라는 것이다. 성공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비밀은 없다. 마치 무협소설의 비법서처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대단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 그걸 발견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실력을 갖추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야 한다. 지금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일지라도 언젠가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때가 온다. 분명히 온다.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플러스 사고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고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뿐이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말해준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집념과 과감한 결단으로 유명하다. 중국의 아마존과 비슷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마인과 대화를 나눈 그는 단 6분 만에 20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눈에서 열정을 봤다. 투자를 결정하며 손정희가 한 말이다. 그리고 14년 뒤 마윈이 창립한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했으며 손정희의 투자 금액은 3,000배가 불어나 60조 원이 되었다. 손정희 회장은 마윈의 눈에서 자신을 보았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오직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집념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신의 모습 말이다. 손정희는 제1교포로서의 차별을 피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집이 부유하다거나 다른 사람이 권해서 간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가정 형편은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었다. 친척들은 그를 나쁜 놈으로 몰아붙였다. 인정머리 없는 녀석. 아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당에 유학이라고? 네 한 놈 잘 되자고 가족을 내팽개치냐?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그는 가지 말라며 눈물로 매달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아버지는 안 죽는데요. 피를 토하기는 했지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몇 년, 집안을 생각하면 여기서 착실히 공부해야겠죠. 하지만 몇십 년을 생각하면 가족을 위해서도 또 제 자신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도 인생을 바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전 떠날 거예요. 이 마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누구보다 간절했다. 피토하는 아버지, 오열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온 유학이었다. 그렇게 만 16세에 고등학교 10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교 1학년으로 편입하여 2주 만에 고교 3년 과정을 떼어버리고 고교 졸업 검정시험에 도전한다. 마음이 급했다. 정말 어렵게 무리해서 추진한 유학이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끝에 그는 고교 졸업 검정시험에 합격한다. 미국에 온 지 1년도 안 돼 고교 과정을 마친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죽기 살기로 공부와 연구에 몰두했다. 수업은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 항상 맨 앞줄에 앉아 교수 얼굴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화장실에 갈 때도 교과서를 손에 들고 걸으면서도 책을 읽었다.
밥을 먹을 때도 손에서 교과서를 놓지 않았다. 폐렴에 걸린 줄도 몰랐다. 기침이 계속 터져 나오고 목에선 쌕쌕 소리가 났지만 참고 공부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도 그저 책만 봤다. 쉬는 시간은 오직 잠잘 때뿐. 그마저도 최소화했다. 그러다가 운명의 상대도 만났다. 2살 연상의 일본인 유학생 유미와 결혼을 약속한 것이다. 너무 바빠 도서관에서 짬짬이 얼굴을 보는 게 다였지만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날 어이없게도 번역기 개발에 몰두한 그가 결혼식을 깜빡하여 결혼식이 취소되었다. 일주일 뒤 날짜를 다시 잡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에 빠져 있다 지각을 하고 만다. 다행히 주례가 기다려줘 간신히 식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무섭게 집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다. 손정희가 학생 시절에 개발한 번역기 특허는 일본 기업 샤프에 팔렸다. 이때 그는 사업에 미천이 되는 1억 엔을 벌었는데 당시 21살의 손정희를 상대한 샤프사의 전무 사사키 다다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사람은 눈을 보면 알 수 있지. 그의 빛나는 눈빛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 지금까지 10분 책말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떤 것에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